6위 발광 다이오드 장비 기업인 한송네오텍이 거래 정지 3년여 만에 천장 폐지를 위한 정리매매에 돌입하면서 주가가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63원에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거래 정지 전보다 주가가 무려 95.88%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 전문 기업인 링크솔루션이 코스닥 상장 첫날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15%의 상승을 나타냈지만요. 오전장에는 40% 넘는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IBK투자증권은 효성중공업에 대해서 창원 공장과 미국 공장 증설에 이어서 추가 증설 투자를 검토 중인 점이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늘 주가는 2%가량 상승하고요. 목표 주가를 63만 원에서 86만 원으로 파격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우리 시장 장마감 30분 남겨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전장과 오후장에 조금의 시장 변화가 있었는데요. 수급은 어떻게 이동이 됐고 또 우리 지수는 어떤 흐름들 현재 보여주고 있는지 내일 시장을 위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2,860포인트를 나타내면서요. 긍정적인 흐름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전장 대비해서는 오후장 들어서 그 수급이 조금은 약화된 게 확인이 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전장이 오히려 고점을 나타내면서 현재 코스닥은요 768포인트를 나타냅니다. 수급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 외국인이 또 한 번 매수세를 보여주는데요. 외국인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대형주도 사들이고 중소형주도 함께 사들이는 게 확인이 됩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도 5천억 원 넘게 매도하는 게 확인되고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 큰 폭의 매도세 보였었던 기관 투자자는 그래도 소폭의 매수세 보여주면서요. 929억 원의 매수세 보여줍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매매 동향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은 좀 상이한 양상들이 좀 펼쳐지고 있죠. 외국인 쪽은 매도 물량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268억 원을 담아내는 게 확인이 됩니다. 기관도 소폭의 매수세 보여주는데 전반적인 시장의 수급은 그래도 코스피 쪽에 좀 몰린 것이 현재는 확인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마감까지 흐름들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쉬어가는 흐름 연출되고요. SK하이닉스는 0.4%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낙폭세가 좀 두드러졌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반등을 보여주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요 0.8%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이 방산주 쪽에 관한 외국인 수급도 확인이 되는데 일단 그간 조정을 받았었던 방산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다시금 올라오면서요. 에어로스페이스가 6%의 상승 나타내고요. KB금융과 같은 금융주, 증권주들은 시장에 역시나 고평가의 부담감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6위로 내려앉은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제약주들이 좀 강합니다. 외국인 쪽도 제약주에 소폭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이 0.65%의 약보합 상승 나타내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다르게 에코프로 형제들은 오늘 시장에서도 낙폭세를 좀 그려내고요. HAB와 파마리서치도 시장에서 그래도 상승세 나타내면서 코스닥 지수 자체를 어느 정도는 방어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장에는 쉬어가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후장까지 흐름들 체크해 보셨습니다. 사실상 오전장 대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수급 흐름들 포착되고 있는데요. 과연 시장에서 어떤 방향성으로 우리가 전략 잡아봐야 할지 고민도 역시나 깊어지죠. 저희가 오늘 내일 시장에 관한 전략들까지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마켓 쇼쇼쇼 마감 향해 출발합니다. 오늘의 마켓 쇼쇼쇼 SCTV의 황민혁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그래도 쉬지는 않는 느낌인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사실 오늘 그 지수의 그 상승으로 본다면 이제 코스피 지수가 0.1%가 좀 올랐죠. 코스닥은 0.6%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결과로 본다면 오늘 시장은 이제 조정 또는 하락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들의 수를 비교해 본다면 지수는 양대 지수가 모두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이 코스피 지수 안에서 종목들의 상승은 359 종목이 올라가고 있고요. 반면 하락 종목 수가 500 종목이 넘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 상승 종목 수하고 하락 종목 수를 비교해 본다면 700 종목 정도가 올라오고 있고요. 하락 종목 수가 900 종목이 좀 넘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 이 내용상으로 본다면 오늘 장은 하락하고 있는 장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 시장이 계속 올라오면서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높여왔는데요. 하지만 이제 상승 기대감이 높았던 만큼 약간의 부담도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올라가면 분명히 조정도 클 텐데라는 부담감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수급도 역시 뭐 많이 원활하게 또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그런 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올라갔던 시초가보다 좀 떨어졌어요. 그동안의 상승의 힘을 본다면 이 양봉을 이끌어가면서 올라갔단 말이죠. 시초가보다 종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결국은 이제 시작했던 가격보다 끝난 가격이 더 높았고 이에 따라서 종목들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을 본다면 그동안 올라왔던 이제 주도 섹터 또는 주도 종목들 대부분의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오늘 좀 빠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IT 같은 종목들도 대부분 또 빠지고 있고 반면에 또 올라가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수급들도 대부분 조선 업종으로 많이 몰리고 있어요.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하나오션까지 이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최근의 상승을 본다면 거의 IT 쪽에 자금들이 집중돼서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급은 IT 쪽에서의 그 수급 공백이 좀 생겼다라는 건 시장이 올라가는데 힘을 써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IT 쪽에서 자금들이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지금쯤이면 약간의 조정이 또 발생될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그 분위기는 상승 안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 항상 지금 강조드리는 게 조정 시에는 우리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코스피 지수가 올라갔다가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2,800포인트 정도 또는 그 아래쪽으로 한번 조정을 좀 주고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시장이 올라갈 때 만약에 시장이 정말 강세장이고 거칠 게 없는 호재만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 올라가는 거 가능해요. 하지만 지금은 약간 불안 요소들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다면 그만큼 조정을 주지 않고 올라갔을 때 더 많이 올라갈 수 없고 종목들의 경우에도 힘이 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상승에 대해서는 한 번의 조정이 좀 필요한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조정이 이제 시작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염두에 주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승의 힘이 좀 약해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상승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협상이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들이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미국뿐 아니라 이제 글로벌 증시 역시도 이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외 변수 역시도 이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또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점검해 보시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종목들을 선택할 때는 수급이 좀 많이 이동하잖아요.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 떨어지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차별화 둘 필요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최근에 올라갔을 때 힘이 많이 있었던 쪽이 IT 섹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조정 후에 또 올라갈 때도 IT 섹터 위주로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 IT 쪽을 먼저 선제적으로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시장에 관해서 구체적인 진단들 받아봤고요. IT 섹터 쪽에 좀 주목해보는 또 시선들 같이 한번 기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후장 주도 섹터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주도 섹터 통해서 시장 전략들 구체적으로 좀 잡아드리고요. 최선호 기업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시장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후장 주도 섹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도 섹터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오늘 첫 번째 주도 섹터는 철강 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선적된 25% 그리고 미국에 도착하면 50% 숨막히는 철강 업계다라는 헤드라인을 좀 잡아봤는데요. 일단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 최근 움직임들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움직임 보이던가요? 네, 오늘 유독 철강 업종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네.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철강 업계의 경우에는 좀 좋은 그 시기가 지금 시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좀 암울한 시기를 지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역시 좀 암울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강 업종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철강 업종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파악을 한번 해보면,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6월 4일부터 외국산 철강에 대해서 또는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기존의 25%에서 50%로 올리는 그런 정책을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25% 관세 자체가 부담이었는데 거기에 2배 관세가 또 붙게 됐죠. 그래서 더 어려운 시기를 이제 지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사실상 우리나라 국내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요, 지난해 한국의 철강 수출에서 미국 쪽에서 차지하는 이 물량으로 이제 기준을 본다면 물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미국 쪽에서 의존도가 가장 높습니다. 1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대미 수출에 있어서 철강 쪽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관세를 50%까지 부과받았다는 건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별로 봤을 때도 미국 쪽에서의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다 이제 대형 철강 업체들이 미국 쪽에서의 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번에 역시도 크게 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철강 업체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유를 보니까 증권사 쪽에서의 그 보고서가 아무래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실제로 현대제철에 대해서 이 증권사 쪽에서의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 같다라는 보고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저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에서 사람들이 꽂혀 있는 부분은 이 저평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대부분이 정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정책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들, 이 종목들을 이제 원래 본연의 가치로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정책이 일환이 돼서 그래서 그동안 지주사라든지 금융주들의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갔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신다면 철강 업체들도 역시 저평가가 극심하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현대제철의 경우에는 지난해 이 기준으로 봤을 때 PBR이 0.15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0.38배 정도가 되고요. PBR이 세아비 스틸 지주 역시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지난해보다 더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PBR은 더 떨어질 수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거의 PBR 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심한 저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증권사에서의 보고서 내용 중에서 저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종목들에 대한 그 상승을 자극시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주들이 또 저PBR 쪽으로의 시선들이 좀 모아지면서 증권사에서 좀 리포트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왔던 게 오늘 시장을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철강주들의 호재를 또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전문가님. 그 LNG 관련해서 우리가 알래스카 프로젝트 그게 이제 또 부각을 받으면은 철강주들 쪽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뉴스도 하나 있기는 한데 그 영향도 오늘 받아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상 우리가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구체적인 시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알래스카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너무 막대한 자금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에 협상이 진행돼 봐야 사실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종목들을 볼 때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 호재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 종목들이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은 한두 개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뉴스들이 꼭 이제 주가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실제로 본다면 만약에 알래스카 LNG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게 수혜가 부각이 돼서 주가가 올라갔다면 관련 종목들도 역시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상황들은 보통 이제 그렇게 움직임이 또 나오진 않았단 말이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막연한 약간의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최근의 시장 동향으로 봤을 때는 이 저평가된 종목들을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또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저평가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정유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어려운데 이런 종목들마저도 지금 들어 올리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묻지 마시기에 어떤 저평가된 종목들에 대한 투자가 이제 수급으로 지금 또 수급의 이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주들에 관한 추가 모멘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철강 같은 경우에는 관세 리스크를 저희가 오늘 헤드라인으로 다뤘던 만큼 오늘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지만은 이게 관세에 관한 리스크가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리스크가 이미 선반영됐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관세가 우리가 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펼쳐진다면은 어떤 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지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철강 쪽에 대한 관세 부과가 원래 25% 관세를 부과받다가 6월 4일부터 50% 관세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전에 그 철강 업체들의 실적과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의 실적들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쪽에서의 철강 수입액이 연간 대비했을 때 20%가 좀 넘게 지금 감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기준은 지난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50% 관세를 기준으로 봐서 이번 달에 이 영향을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더 크게 하락의 감소폭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25% 관세를 매기자마자 이 급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 관세가 부과된 이후에는 분명히 더 많은 급감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제 추산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종목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이 미국 쪽에서의 의존도가 좀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의 그 수출 비중이 10.6% 정도가 돼요. 그리고 현대해철 같은 경우에는 훨씬 높습니다. 33% 정도가 이 매출 의존도가 지금 미국 쪽에 잡혀 있고요. 세아제강의 경우에도 36.5%가 미국 쪽에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의존도로 봤을 때는 현대해철하고 세아제강이 좀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좀 짚어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새 정부 쪽에 관한 기대감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제 관세에 관해서 어느 정도 좀 협상을 이뤄내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철강 부분에 관한 완화의 기대감들이 있을지도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정부 측에 관한 관세 대응 방안도 좀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25% 관세에서 50%로 이렇게 올렸다는 건 다른 나라들이 아직 그 협상을 지금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협상 그 자리로 좀 빨리 불러들이기 위해서 뭔가 좀 압박을 가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영국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미국하고 무역 협상을 진행을 했었고 이번에 철강 관세가 25%에서 50%로 올라갈 때 영국 쪽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영국은 그대로 25%를 부과받도록 그렇게 정책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철강 쪽의 경우에는 만약에 미국하고의 무역 관세 협상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25%로 되돌릴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회귀할 수는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25%의 관세를 없앨 수는 없다. 예,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철강업계는 조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US 스틸에 대한 그 중국, 미국, 일본 쪽에서의 인수 역시도 우리나라 철강업계들한테는 좀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계속해서 우리가 또 추적을 하면서 뉴스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부 출범 이후의 관세에 관해서 어느 정도 협상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호 기업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철강주 중에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철강 업체들 자체가 지금은 좀 어두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꼽을까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분명히 또 상대적으로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봤어요. 지금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동국제강이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분기 이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해외 쪽에서의 매출 비중은 8.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낮고 거의 대부분 다 내수 쪽에서 의존도가 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더 덜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동국제강의 경우에는 이 봉영강하고 후판 사업을 지금 현재 영위하고 있는데 봉강하고 현강의 경우에는 이 건설 쪽에 들어가고요. 후판의 경우에는 조선업에 지금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지금 현재 협업 관계 구도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조선주가 올라가고 있고 이제 관세에 대한 그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조선주는 그렇게 좀 많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갔던 부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세의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인식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세를 조금 더 피해갈 수 있는 업종이 아닐까,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건 이제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가 또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PBR이 0.23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만큼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철강주보다는 오히려 이제 대외적인 변수에 좀 노출이 덜 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강주 안에서 최선호 기업 동국제강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도 섹터 두 번째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오후장 주도 섹터 두 번째 sek터 열어보겠습니다. 유통주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급락이 나오죠.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을 좀 내던지면서 시장에서 사실 유통주들이 최근에 좋았는데 저희가 그 얘기도 많이 네, 나눴었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는 좀 한풀 꺾이는 그런 주가적인 흐름이 보여집니다. 많이 약재이겠죠. 아무래도 악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롯데쇼핑도 오늘 장중에 보시면 현재 9% 정도의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역시도 오늘 장중에 또 급락이 있었는데 현대백화점이 이제 한 4% 정도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휴일 날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의무 휴일을 지정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쉬어라라는 이 법안에 대한 그 문제 때문이거든요. 현재 민주당 쪽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조만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는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뉴스가 100% 확실하냐라는 부분은 조금 더 이제 파악이 필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뉴스들로 인해서 주가가 또 떨어지고 있고 사실상 이 부분이 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만약에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제 당연히 유통주들은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따져본다면 지금 결국은 그동안에 이렇게 그 대형마트들에 대한 규제를 해왔던 건 이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소상공인들을 또 살리기 위해서 법안에 대한 이제 규제를 또 해왔던 건데 사실상 과거에 규제를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라든지 이제 소상공인들이 좀 굉장히 좀 좋아졌느냐라고 본다면 사실 그 부분은 또 아니었다라는 그 결론이 또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실제로 본다면 대형 유통업체들의 규제를 통해서 유통업체들은 실적은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점포 수도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죠. 거기다 코로나까지 또 겪으면서 굉장히 업황적으로 봤을 때 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때를 비집고 사실 실적이 좋아졌던 부분들이 바로 이커머스 시장 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게 소비 트렌드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리고 또 입어보고 이제 물건들을 샀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렇게 사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 시간을 굉장히 좀 소중하게 쓰고 있고 만약에 그 남는 시간대를 여가로 좀 즐기는 이런 문화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그런 이제 그 쇼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트렌드들의 변화가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유통업체들을 규제했을 때 오히려 이커머스 시장 이쪽이 훨씬 더 매출이 증대했다라는 이제 또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어쨌든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유통주들한테는 당연히 이제 주말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 시간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격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유통주랑 또 백화점주들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히나 이야기를 나눴던 게 백화점주들이 이제 올 들어서 굉장히 상승률이 좋았잖아요. 근데 이 악재 때문에 이제 그 상승 랠리가 이제 아예 꺾였다라고 보실까요, 전문가님? 지금 사실 그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비 트렌드가 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이 굉장히 좀 악재로 다가왔던 기업들이긴 했어요. 일례로 이제 롯데쇼핑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뭐 신세계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하락했던 그 시점을 보게 된다면 2021년도, 2022년도 이 시기부터 최고점을 찍고 나서 떨어졌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가 이제 소비 트렌드가 과거에는 우리가 직접 이제 눈으로 보고 현장에 가서 구입을 했지만 이때부터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면서 이게 우리가 직접 가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건데요. 최근 들어서 면세점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실적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악재가 훨씬 더 많았고 그다음에 그만큼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기 때문에 조그마한 악재도 민감하게 또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저는 유통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또 악재가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면 당분간 또 유통주들은 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일시적인 어떤 하락이라고 보여지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번에 이 하락이 조금 더 깊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도 좀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확실히 이제 유통주들은 내부적인 분위기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수 부양에 관한 기대감들 때문에 많이 올랐던 게 있는데 이렇게 또
의무적으로 휴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법안이 추진되게 된다면은 그 심리적으로도 이제 주가가 더 갈 수 있는 여력들에는 좀 우리가 보수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된다면 반사이익 기업들을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오히려 이커머스 쪽에 관해서는 반사이익을 좀 받아가지 않을까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던진다면 네. 아주 이제 초보적인 마인드입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항상 예전에 규제를 했을 때도 이커머스 시장이 훨씬 더 커졌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어떤 쇼핑 이런 트렌드를 봤을 때는 이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중국에서도 이제 한때 뭐 테무라든지 알리 이쪽에서도 이제 굉장히 좀 큰 매출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위메프 사태 때문에 좀 약간의 위축 분위기가 좀 있긴 했었어요. 하지만 소비 트렌드가 여전히 그쪽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AI와 관련해서 이 맞춤 구매가 또 가능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그 유통 쪽에서 대형 유통주들의 이런 악재가 결국은 이커머스 시장에 이 자금들이 들어가는 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금들의 이동 규모는 이커머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주문하게 된다면 우리가 또 소프로 또 택배로 받잖아요. 이쪽의 유통 시장들도 역시 또 커질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그러한 또 수혜주들은 또 있다라는 부분들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제 유통주 이야기가 오늘의 주 골자인데 그 사실은 몇몇 기업들 예를 들면 뭐 롯데쇼핑, 그러니까 롯데마트를 포함하고 있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도 자체몰이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몰들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장기적인 악재는 아니지 않을까. 그 나름의 이제 기업들의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악재 간에서는 반영도가 꽤 깊을까요? 우리가 지금 대형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이제 그 오프라인 마켓 쪽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 과거에는 별로 이제 온라인 쪽의 시장 마켓 점유율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쪽 시장이 커지면서 자체적인 몰을 또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 대부분이 보통 익숙하고 이제 친숙한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바꾸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우리가 구매했던 패턴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쿠팡이라고 한다면 쿠팡을 이용하면 대부분의 그것들이 다 여기서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 구매를 하기까지는 뭔가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 쪽에서 마켓을 좀 활성화시키고 하지만 결국은 시장 점유율을 많이 뺏어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 온라인 쪽에서는 이미 시장 점유율을 좀 많이 뺏겨놓은 상황이라 이쪽에서 만약에 오프라인 쪽이 지금은 아무래도 좀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최선호 기업이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또 없으실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 오늘 그 주제가 자체가 이제 유통 쪽이었기 예. 때문에 지난번에 유통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뭐 소개해드렸을 때는 워낙에 좀 잘 올라갔지만 지금 이 악재가 사실은 좀 길어질 수 있는 악재일 수밖에 없어서 아무래도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뭐 유통주 이 관심을 가지세요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추후에 주가가 또 많이 조정이 이뤄지고 그다음에 업황에 또 변화가 있게 된다면 다시 한번 유통주에 대해서 다뤄보고 그때 다시 한번 좀 좋은 종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 그 유통주들이 이제 좋은 또 구간을 나타냈었을 때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을 좀 매도의 시그널로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정리 못하신 분들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악재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유통주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요 이 내용들도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내용들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마감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세로 마감됐고요. 코스피 지수가 2,868포인트, 코스닥 지수가 770포인트 나타냈고요.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장 전략과 함께요. 또 내일 시장에 관한 전략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CTV의 이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마감 시장 브리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은 뭐 계속해서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이제 십자형이라고 하는 음봉으로 좀 끝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2,850포인트 이상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아마도 시장 자체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약간 기간 조정이라고 하죠. 현재 2,850포인트에서 한 2,880포인트 정도까지는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확하게 기간까지는 지정해 드릴 수는 없지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도 항상 한 번에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중간에 뭐 약수터에서 좀 쉬었다가 아니면 중간에 정자에서 좀 쉬었다가 가면 결국에는 정상 등반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듯이요. 현재 시장에서는 충분히 쉬어주면서 올라가줘야 좀 아름다운 조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시장까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조금은 좀 역설적이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좀 쉬어가 주는 게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시장에서 훨씬 더 좋아 보이는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그래도 시장보다 강했던 섹터를 좀 살펴보자면요. 일단 하나시스템, 풍산, 뭐 현대, 로템, LIG, 넥스원 등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같이 기존의 시장이 일주일간 계속해서 좋았을 때 방산 쪽이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주도주의 섹터는 이런 식이 바로 주도주예요. 시장이 좀 눌려줄 때 같이 좀 쉬어줬다가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쉬어갈 때 다시 한번 주도주 섹터를 좀 불을 뿜는 그런 흐름이 나와 있고요. 그 뒤에 이어서 결국엔 HD, 현대중공업 등 조선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엔 조선과 방산은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요즘에는 이제 고가라는 이제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계속해서 기존 주도주들이 시장을 좀 이끌어가면서 거기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도체가 됐던 제약바이오, 화장품 쪽에 대해서 같이 격가지로 좀 들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요. 기존의 주도주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시장 대비 좀 약세되는 포인트는 방금 전 시간에도 아마 좀 코멘트를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주말 공휴일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기존에 계속해서 강세였던 이마트라든지 롯데쇼핑이 오늘 시장 대비 상당히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거기에 플러스 한국전력이 계속해서 흐름 좋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전기값이라든지 가스값, 동결 뭐 이런 얘기, 인상을 좀 자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이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약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보자면요. 외국인들은 오늘 6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기존 대비해서는 좀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만 개인들이 이제 매도세, 순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개인들의 입장으로 보여지는데요. 시장은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올라가는 말에는 올라타셔야 됩니다. 강세 시장일 때는요. 머뭇머뭇거리다가 타점을 놓치기 때문에요. 오히려 조금 물리더라도 고점에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시장을 컨트롤하기 훨씬 더 좋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이어진다면 시장은 여전히 상승 추세로 보셔도 좋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 브리핑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 시장 이렇게 또 마감 지어졌는데요. 우리는 또 앞으로의 시장 전략들 세워봐야겠죠. 시장을 이기는 뉴스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스 미리 보기를 통해서요. 오늘 시장 전략들 구체적으로 잡아보시죠. 자, 그럼 뉴스 미리 보기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의 뉴스 미리 보기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RM과 B가 10일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이 소식 때문에 오늘 엔터주들에 관한 기대감들이 몰렸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중국과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들도 시장에 들려오면서요. 엔터주들에 관한 청사진들이 계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는 멤버들의 전역을 기념해서 사옥 외벽에 아미 공식 로고와 위아백이라는 문구를 랩핑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또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엔터주들에 관한 다양한 시나리오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시점에서 엔터주들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정책 수혜까지도 짚어봅니다.
오늘 시장을 이기는 뉴스 주제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시장을 이기는 뉴스입니다. 하반기 엔터주의 무대가 커질까요? 정책 수에도 한몫 또 단단히 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엔터주에 관한 전반적인 전망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BTS 복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혹시 좋아하세요? 저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돌아오기만을 좀 기다리시죠? 네. 네, 보통의 지금 BTS 팬들, 아미라고 불리는 네. BTS 팬들이 아마도 현재 컴백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멤버들이 제대를 하고 21일 날 슈가라는 멤버가 이제 병역 해제를 받으면 완전체로 돌아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이브 본사 사옥에도 뭐 이런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번 달 21일에 완전체로 이제 바로 되자마자 컴백을 하는 건 아니고 엔터 업계로 보자면은 뭐 한 빠르면 7월, 늦어도 9월, 가을에는 완전체 컴백 무대가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예측이 들고 있고요. 현재 휴가가 아직 복귀는 하지 않았지만 이번 달에 13일부터 14일까지 BTS 12주년 기념 행사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가 좀 힌트를 보자면요. 아직도 이 아미, 특히나 BTS의 인기는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걸 아마 실감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BTS 하이브 소속의 BTS가 복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BTS 특히 하이브만 볼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지금 K-팝 문화 특히나 엔터 사업 쪽에서 바닥에서 주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정말로 빅 아티스트라고 불리는 이 BTS가 세계 무대에서 또 한 번 발자국을 좀 남겨준다면 아무리 보더라도 K-팝 시장에 대해서 시장 파이를 조금 더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번 완전체 컴백 그리고 가까이는 12주년 행사에서 어떠한 BTS의 파워를 좀 느껴보신다면 아무리 보더라도 엔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또 BTS 완전체에 관해서는 시장에 처음 나왔던 이야기는 아닌데요. 오늘 주가가 또 반응을 해줬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큰 폭의 오름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하이브 주가가 최근에 봤었을 때 오늘은 1.6% 상승하지만 계속되는 또 우상향 기조도 나타내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제목에도 다뤘지만은 정책 기대감들도 있습니다. 그 시진핑과 이재명 대통령이 또 통화를 하면서 양국 관계가 올바른 궤도로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 이야기들 이런 골자들을 봤었을 때 한한령 기대감들 역시도 엔터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들 얼마나 있을까요? 뭐 일단은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 국민보다 중국 국민이 훨씬 많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냥 유튜브에 하나 영상을 올리더라도 조회수 차이가 거의 10배는 날 거예요. 그러면 뭐 중국은 한한령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엔 이렇게 양국 간의 관계가 좀 풀어진다면 저는 가장 먼저 수혜보는 게 바로 이 엔터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신정부가 들어와서 중국 쪽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상대가 생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풀어지리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현재 한중이 아니라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과 중국의 외줄타기 이런 외교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미국에다가만 이렇게 무게중심을 좀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아마도 중국 간의 관계는 분명히 풀어질 거라고 좀 예측이 절대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열리는 에이펙 회의에도 아마도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여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퍼포먼스가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뭐 중국 쪽이 만약에 시장이 개방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아티스트가 인기가 없으면 어떡할까라고 고민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현재 중국의 그 스포티파이라고 불리는 텐센트 뮤직에서 제공하는 음원의 순위를 본다면 우리나라의 K-팝에 대한 위상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국내 시장보다는 확실히 미국이라든지 중국 시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요. 한한령 해제 특히나 뭐 시진핑과 어떻게 통화를 했다, 뭔가 좀 풀어져 간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주가에 대해서 반응이 오는 건 역시나 엔터 쪽을 지금부터 관심 가져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진핑과 이재명 대통령의 통화 속에서도 양국 관계에 관한 개선점들의 힌트를 볼 수 있었고요. 사실상 이제 중국 쪽의 수요도 많지만은 중국 쪽에 관한 인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엔터주들의 수혜는 수익화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실적 개선까지도 우리가 좀 시나리오를 펼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인들은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다만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 하이브가 이제 신고가 랠리를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가에 관한 부담감들은 있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전문가님은 이제 지금부터 바라봐도 괜찮다 이런 기조이신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의견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를 생각하면은 지금 이 연초부터 하이브의 주가는 한 60% 올라와 있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정고점에서 좀 머물러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라는 거는 물론 위치, 가격이 싸다, 비싸다도 있지만 앞으로의 모멘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앞으로의 BTS의 활동과 BTS의 완전체 복귀가 현재 하이브 주가에 녹아져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컴백을 하고 복귀를 해서 어떠한 콘서트를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앨범 판매량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는 아직은 반영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거기다가 현재 2021년도 이후에 중국에서는 전혀 콘서트라든지 공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게 만약에 풀리게 되고 지금 뭐 미국 가수들도 중국에다가 뭐 콘서트를 연다라는 얘기가 들려온다면 아마도 훨씬 더 앞으로 주가는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도 물론 바닥에서 60% 100% 많이 올라온 거는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격의 위치를 봐야 되는 것도 맞지만 현재 엔터사들에 대해서는 가격의 위치는 조금은 2순위로 밀어 놓으시고 1순위는 앞으로의 퍼포먼스에 좀 더 집중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또 주가의 퍼포먼스들 좀 집중해 보면서요. 일단 우리가 엔터주들 계속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들이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한한령 해제 기대감들 때문에 엔터주에서 조금 더 섹터를 확장시켜 보자면은 화장품 관련주와 같이 중국 관련주들을 전반적으로 바라보는 건 좀 어떨지 여쭤보고 싶어요. 뭐 예를 들자면 화장품도 그렇지만 뭐 카지노 쪽이라든지 이제 중국의 소비 또 중국 관광객 관련주들 계속 같이 보는 전략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저는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이게 거의 한 꾸러미로 좀 보셔야 되거든요. 카지노라든지 놀자주, 엔터주, 그다음에 화장품주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고 가장 수익률, 그러니까 영업이익, 마진이 가장 좋은 산업은 저는 엔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엔터 산업이 그냥 아티스트를 하나 키워가지고 이렇게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요. 그 아티스트에 대한 이 물품이라고 하죠. 물품 판매, 그다음에 앨범 판매, 그다음에 공연 수익 같은 경우는 거의 영업이익률이 50%를 넘게 육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일단은 엔터 산업이 먼저 이런 전체적인 산업을 끌어가고 그 뒤이어서 카지노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산업을 같이 끌어간다라는 거죠. 쉽게 비교를 해드리자면 일단 화장품 같은 경우도 물론 요즘에 K뷰티라고 해가지고 정말 뭐 프랑스도 이기고 일본도 이기고 많이 이런 산업이 나오는데 K-팝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인 팬덤과 팬층이 꽉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훨씬 더 퍼포먼스는 일단 선제적으로 엔터 산업 쪽에서 먼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해보겠습니다. 많은 섹터군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첫 번째 또 강한 퍼포먼스는 엔터주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섹터적으로 우리가 중국 관련주들은 좀 확장시켜서 여전히 바라봐도 좋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전문가님의 최선호 기업을 좀 들어볼 텐데요. 어떤 또 엔터주들을 이 안에서도 좀 상승의 여력들 크다라고 보시는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뭐 일단 제가 여기서 하이브를 얘기하면 좀 너무 이렇게 뻔한 얘기라서 네. 그렇고 저는 하이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약간 그 방시혁 의장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BTS는 무조건 하이브부터 갈 거야라는 거는 약간은 좀 일차원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저는 차라리 SM이라는 종목을 좀 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일단은 리스크가 있는 종목은 위쪽으로 더 가더라도 굳이 우리가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같고요. 일단 BTS라는 방탄소년단이 컴백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SM이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 뭐 큐브엔터 같은 종목들이 약간은 소외될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BTS가 워낙에 팬층이 두껍기 때문에. 그치만 조금만 지나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BTS가 판을 키워놓고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은 저는 SM이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SM이라는 기업을 제가 선정한 이유는 일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엔터를 얘기하면서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중국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인기가 있는 아티스트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건 SM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SM의 보유 지분 구조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SM이라는 그룹이 이수만 그 명예회장이 카카오한테 지분을 넘기면서 그때 하이브랑 지분 싸움이 붙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하이브가 2대 주주로 밀려나면서 9.38%가 남아 있었는데 그 9.38%를 시장에 팔지 않고 중국의 텐센트 뮤직이라는 회사한테 전체적으로 넘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중국의 텐센트 뮤직이라는 회사는요. 중국의 음원 스트리밍의 절대 강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SM은 분명히 중국 쪽하고도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SM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주가의 위치적인 부분은 현재 연초부터 한 100% 정도 올라가긴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14만 원대에서 약간은 매물대가 걸려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 매물대가 풀어지고 거기다가 텐센트 뮤직이라고 하는 중국과의 콜라보가 분명히 이뤄진다면 저는 이번에는 중국 시장만 좀 풀려준다면 이 14만 원 벽을 뚫고 신고가 영역까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SM 쪽에 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거 하나만 짚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텐센트 지분 인수가 저희가 일전에도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긍정적인 영향도가 좀 더 클 것이다, 부정적인 것보다 그렇게 일단은 전문가님 보고 계신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장도 그렇게 반영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날 살짝 조정받았다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건 시장에서는 새로운 중국 시장에 대해서 모멘텀이 있겠구나. 중국이 열리면 SM이 1등이구나라고 시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명쾌한 또 시장 전략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 주도 섹터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투자 전략도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도 좋은 흐름들 이어져 왔는데요. 내일 시장에 맞는 전략들도 저희가 계속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내일 시장에 저희는 또 다른 전략들 가지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